근데 양쪽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동훈, 이재명 붙으면 누가 이겨요? 사주상으로만 보면 사주상으로만 보면 이깁니다. 둘이 붙으면?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을 돌파할 수 있나요? 올해가 제일 위기입니다. 이분은 돌파할 수 있나요? 돌파를 해야지 살겠죠? 할 수 있나요? 문제는 이제 본인의 노력을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상대편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정도면 그 뭐 멘토 해주시는 분들이 올해 못 죽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그것도 특히 상반기에, 하반기로 나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어떻게든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고요. 근데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본인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 사람들이 다 아마 안 불었을 거예요.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검찰에 협조를 안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하나 배신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운이라는 게 내 명으로 그 운을 돌파하면 좋죠. 그리고 노력을 해서 돌파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난 이걸 극복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이민 가고 뭐 막 하고 하는데도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민도 승인이 안 나고 뭐 저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고 뭐 공부한다고 갔는데도 거기서 무슨 뭐가 안 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이분한테는. 근데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의 검찰 수사에 대권을 잡겠다고 일찍 계획한 사람 치고는 너무 자기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정치인들 다 그런데 검찰 전성시대를 좀 잘못 만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세요? 이분은 이제 이다인 씨 얘기한 거랑 똑같이 이제 같은 을목에 밑에 이제 지지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초년에 이분은 일대운이고 초년에 일대운부터 시작해서 4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거의 뭐 웬만한 사람으로는 살기도 힘든, 그러니까 그걸 극복, 그 되게 힘든 세상을 극복하기 힘든. 왜냐면 이분이 없는 게 화도 없고 토가 없어요. 화토가 없다는 게 식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돈도 없고 그다음에 식이 없다는 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그걸 그렇게 40년 동안 극복을 하면서 그 필요한 건 안 들어오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들어오는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 공부로 돌파한 거거든요. 그게 변호사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검찰이, 그러니까 검사가 돼서 검찰로 갔으면 이분도 거의 뭐 검찰총장 할 수 있는 수준의 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맞는데, 지금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어렸을 때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원해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게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돈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자기의 형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욕하고 이런 것도 보면 뭐냐면 사람이 화가 나면 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대구 사람이고, 뭐 대구 저희 시골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는데, 제 친구들 막 별명 부르고 그러면 전부 동물에 막 욕에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놀 때 보면 막 싸우는 것 같대요, 주변에서.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 되게 친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면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40년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정치라는 거에 나가면 자꾸 주목을 받고 뭔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걸 감추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가 표출될 때 그걸 막 꼬투리를 잡는 건데 그 막바지가 지금입니다. 네. 근데
힘든 대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그 대운의 출발점인 개묘년 자체 이 묘목이 이런 유금 다 깔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해예요. 그래서 안 좋은 해라 올해 되게 힘든 일이 많을 건데 올해를 극복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갑진으로 들어가면 갑진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토세운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대운상에는 화대운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들어오는 순간 뭘 해도 잘 될 거고 특히 이분은 지금 화대운에 있기 때문에 뭐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을 정말 제대로 타서 좀 장시간에 뭐 얘기를 하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당대표라고 자꾸 그 뭐 잠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얘기하지 말고 백분 토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분명히 별의별 걸로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100분이라는 그 긴 시간 아니면 한 2시간 이상 더 되는 거 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에 나오시면 저도 유금이니까 저는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이니까 잘 맞아요? 잘 맞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고 토가 없으니까 옆에 화가 많은 사람이란 건 예를 들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을 치면 탁현민 같은 그런 분이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꾸며주고 비춰주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라든가 아니면 토가 많은 사람이란 거는 대장동처럼 이렇게 땅 가지고 돈 버는 이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토는 신입니다. 신뢰. 정말 내가 힘든 일, 막 어려운 거, 더러운 거 시켜도 할 수 있는 정말 신복 이런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얻으면 뭐 옛날에 유비가 제갈공명 얻을 때 와룡이든 아니면 봉추든 하나만 얻으면 나라를 얻듯이 이분 그런 사람 하나만 얻으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못 쓴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 주변 자기 밑에 사람들 마음을 못 얻었으니까 또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근데 검찰이 결국 기소하면 당 대표를 내려놓을 만큼 긴 승부를 볼까요? 아니면 당과 정치를 볼모로 싸울까요? 본인 사주상? 당과 정치를 볼모로 싸울 가능성. 어떡해. 그냥 이분은 관이 얘기했잖아요. 이분도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 같지 않지만 이분도 하는 방식은 검사와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뭐 이런 리더십 이런 걸로 치면 지금 그런 사람은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의 시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성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이 강력한 힘,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야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건 그런 걸 옆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요새는 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성남시장 하거나 또는 경기도지사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되게 결단력 있고 자기가 추진하면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거라 그거를 지금 와서 바꿔가지고 뭐 긴 승부로 보고 뭐 긴 호흡으로 보고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멋진 리더 이런 긴 승부 이런 것이 안 통하는 시대다 이거죠. 근데 시대도 그렇고 이분 성향도 그게 안 맞습니다. 이분 돌파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칼이란 건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칼이에요. 예. 한동훈 인류 일주일 장관도 칼이고. 때문에. 아니요, 한동훈 장관은 금이 없는데 그걸 얻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한동훈 장관의 칼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동훈 장관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칼이 한동훈이 아니고? 아니요. 한동훈 장관의 칼이 윤석열 대통령. 웃기다. 예. 그럼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가 올까요? 대권의 기회가 올까요? 일단 지금 현재 주변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없애놨잖아요. 제거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을목은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을목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을목이고 안철수도 을목이고 이런 뭐 다 을목인데 을목이 원래는 올라가는 방식은 등락개갑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등락개갑이 뭐냐면 덩쿨인데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등락외갑. 그 대신에 등락외갑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낙선했지만 다시 버티고 참고 해서 등락외갑 할 수 있는 사람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등락외갑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돌파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온 사람이라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정치는 그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패거리를 없애고 있는 거죠, 저쪽에서. 네, 없애고 있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이분은 이제 CG도 아마 을류시로 보이는데 시간도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옆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게 본인하고 또 똑같고 그게 또 도화도 깔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와이프? 아니요 배신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에 있는 배신자가 등에 칼 꽂는 순간 침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근데 이제 그걸 본인도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자기 편이냐 아니냐가 막 갈리는데 이걸 분열시키면 자기한테 너무 큰 손해가 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 같아서 있기는 하지만 그 배신자들의 여러 가지 처신들을 막지 못하면 그걸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편은 아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분이 벌어지니까. 예. 근데 그 내분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 중에 하나는 얻어야 돼요. 화를 얻든 토를 얻든 그런 사람을 주변에 하나는 얻어야 됩니다. 참 적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유아독존으로 돌파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성남시나 경기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는 건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이권이나 이런 거에 걸린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민중들의 지지가 그 투표나 또는 이런 걸로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내 주변에 뭔가 거느릴 수 있는 이게 패거리 문화 이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나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주는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패거리 문화의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던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에 아주 달인인 거죠. 그분은 그런 거 관리하고 뭐 키우고 늘리고 그 사람들 써먹고에 뭐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성향과 이재명 당대표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삼김이나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과오도 많았지만 되게 멋진 면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 포함 이재명 대표 뭐 이런 보면은 멋지지가 않아. 그런 느낌 왜 안 들죠? 이 멋진 리더의 시대는 간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 돼서. 그게 이제 멋지다라는 거는 결국은 주목받는 힘이고 그게 뭐 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는 게 멋지다는 거거든요. 그 존경이라는 의미는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막 그 우리나라가 처음 막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관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그다음에 뭐 관이 주도하는 뭐 이런 거, 거기에 군인들도 막 힘을 쓰고 뭐 이런 시기잖아요. 그럴 때는 멋진 사람들이 힘을 쓰죠. 관의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재성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하는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재벌도 1세대들은 나름대로 멋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성을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성을 써서 특히나 이제 정부 주도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을 뿐이지 그게 뭐 돈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추진해 나가는 거 때문에 존경받고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팀 쿡 지금 애플의 CEO 저 사람도 돈 엄청 많이 벌어주고 있어요. 애플도 엄청 컸고 근데 그 사람 재성의 사람인 거거든요.
관리하고 뭐 이렇게 어?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거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시대에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면 더 좋겠으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성의 시대에 재성이 주목받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멋있는 스케일이 큰 이런 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 10년 좀 더 지나서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세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볼 때 아마 다다음 정도까지는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요? 될 가능성은 있죠. 을목의 시대니까. 이번에? 아니면 언젠가? 아니요,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거면. 다음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61세 대운, 지금 시작된 대운이 하대운이고 이럴 때 주목받는 힘도 세지고 본인이 어쨌거나 제가 볼 때 그 TV 토론 이런 거 나가면 엄청 지지도 확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분.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쪽 분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이제 뭐 이런 거 사주 이 미신이야 무슨 그런 개소리 하지 마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돈 쪽은 아니지만 자수성가했고 자기 선택을 더 과하게 믿을 수 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큰 자리 또는 그런 걸 얻으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서 해야죠. 예. 재벌 분들도 뭐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옛날에 이병철 회장 뭐 관상 보시는 분 놔두고 임원 선발할 때 막 봤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자기가 이 의사결정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약간의 변수, 그러니까 명리학적인 것이든 풍수적인 것이든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차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받는 걸로 생각하면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땡겨 써야 돼요. 예. 총력전으로 가야 되는데 뭐 거기서 이건 내 성향이 안 맞으니까 버려 이런 걸로 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면 올해 이번에 되고 이번에 안 되면 힘들다. 네, 이번에 안 되면 아마 그 내부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이 거론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네, 이럴 때 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까요? 그게 이제 저의 걱정인 거죠. 뭐냐면 이렇게 을류일주에 금이 중중한 사람은 결국은 금의 성향을 나옵니다. 그게 저절로 나와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목의 나라기 때문에 금 기운이 센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민중들이 힘이 들어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이분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청소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동안 골치 아팠던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문제는 그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에서도 막 청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딸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를 내가 막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청소라는 거는 또 이렇게 정리 뭐 이렇게 해결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 정리하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엮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죽어도 싫다 이거. 그럼요. 거긴 다 죽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저 극보수 극진보도 아니고 좀 중간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의 나라의 특징이 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흥이 많은 나라라 이게 중간이 어렵습니다. 좋으면 진짜 좋다가 싫으면 확 싫고 이렇게 변덕도 죽 끓듯이 하고 을목의 나라는 이게 갈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휩쓸리는 게 많아서 그런 중도적인 뭔가 이렇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또 지지를 등에 업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 나라.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성향상 중도적이고 좋은 공무원이 대통령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나온 게 나와서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는 아마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서민과 공감하는 경험이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서울대 법대 나온 애가 뭘 알겠어?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죠? 고졸이요? 중앙대. 중앙대 나왔어요. 네, 중앙대 법대 나와서 사법 고시 뺐었죠. 그 김혜경 그 여사님 있잖아요. 와이프. 네. 잘 맞아요, 두 분? 사실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얘기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하시죠. 그 법인카드 문제 가지고 엄청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사실 치명적인 거는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사소한 거에 뭐 그거를 저 검사 출신들이라 잘 이렇게 지적한 것 같아. 어때요? 둘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여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성이 없기 때문에 토재성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강지천 거예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본인도 알 거예요. 자기의 길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지만 조강지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새 활동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쥐죽은 듯이 지내지 않습니까? 뭐 아들도 무슨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 문제들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아마 엄명을 내렸을 거예요.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라. 될 때까지 쥐죽은 듯이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는 거긴 한데 솔직히 이 재성이 없는 사람은 원래 결혼도 쉽지 않고 원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했으니까 못 하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거나 자기의 기반이 되는 게 토라서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쉬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되게 좋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분한테는. 그런데 정치적인 활동 또는 본인의 그 어쨌거나 권력을 향한 의지 그리고 그걸 획득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네. 와이프나 가족들이 발목을 잡을까요? 발목을 잡았다가는 큰일이 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족도 없어요. 네. 그 형님하고 하는 거 그것도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이분은 자기가 생각한 거와 뭐가 틀어지거나 그게 자기가 생각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뭔가 범위를 벗어나면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형님하고 그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족 많거든요. 많죠. 제가 상담해도 뭐 버글버글해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인이다 보고 이 그런 거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는 거죠. 일단 그런 데서도. 현실에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해서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내가 될 때까지 지죽은 듯이 지내라고 해서 엄명을 내려놨겠지만 그럼 되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할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나 끝날 때까지 또 지죽은 듯이 지내라고 또 압박을 넣을 거예요. 아니 그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일가족 다 불러놓고 자기 대통령 끝날 때까지 술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면 다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실제로 끝날 때 그 끝나는 날 뭐 일가족들이 술을 왕창 마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마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맞죠. 맞고 이재용 대표는 더 세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본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점은 존중하는 게 기업가라서 인간으로 인해 사고가 터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자기 관리는 못했어. 왜냐면 남한테는 한없이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한없이 간대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쵸? 그게 그분도 금이 센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금이 세잖아요. 그래서 남한테는 아주 냉혹하지만 자기한테는 되게 간대한 게 금의 특징입니다. 자기랑 자기 강아지랑 자기 와이프랑. 아, 그럼요. 그 점은 이재명 대표랑 완전히 또 다르네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 성향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기본 성향인데 이제 금이 세서 그럴 뿐이지 기본 성향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도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나요. 성남시장인가 하실 때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실.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나한테 뇌물 주면 찍히게끔 자기
오피스에 CCTV를 설치하신 거예요. 그 일화가 생각나네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도 철저한. 근데 대장동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도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범죄를 만들 수도 있죠. 왜 못 만듭니까? 뭐 어쨌거나 그 돈이라는 게 흘러간 정황이 있잖아요.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의 개발 사업을 놓고 보면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범법적인 행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입증 이런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보기에 불편한 거고. 근데 양쪽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동훈, 이재명 붙으면 누가 이겨요? 사주상으로만 보면 사주상으로만 보면 이재명이 이깁니다. 둘이 붙으면 네, 똑같은 을목에 돌파력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V 토론 같은 거 나가면 한동훈 장관은 깐죽거리기만 할 거고 이 사람은 되게 조곤조곤 다 따져서 얘기할 거라 거기서 확 갈릴 겁니다. 근데 뭐 TV 토론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 못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였고 그렇죠. 아버지가 이미 벌써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걸 극복한다는 거는 뭐 쉽지가 않고요.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억들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극복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을 지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당연히 뭐 나가서 뭐 이상하게 버벅거릴 수도 있죠. 근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붙는 거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어쨌거나 극복해왔던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제 붙어보면 당연히 언변이나 뭐 기타 등등 논리적인 거 둘 다 이제 검사고 변호사고 하면 말은 다 잘하고 하겠지만 그 주목받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화가 있어요? 도화 2개나 있죠. 아, 3개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 사주쟁이라고 안 듣고 뭐 다 좋은데 제발 좀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매스컴을 타야 돼요, 이분은. 그게 자기의 인지도나 지지도 그다음에 힘을 바치는 길입니다. 왜 그걸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안 하는지. 우리 오늘 이거 제목 이재명 대표께 바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근데 좋다. 진짜 민주당은 좀 이상해요. 그게 이 사람을 견제하고 싶은 인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